안녕하세요, 디셈버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패드 에어 4세대.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기능들을 거의 웬만큼 탑재를 하고 또 디자인까지도 아이패드 프로를 쏙 닮았기 때문에 색깔만 뺀다면 아이패드 프로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디자인도 잘 뽑혔습니다. 과장 조금 더 보태서 제가 이번에 나온 아이폰 12 프로보다 솔직히 좀 더 기대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 리뷰는 중립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중간을 지키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색상은 총 5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로즈 골드, 그린, 그리고 스카이 블루인데요. 생각보다 스카이 블루가 이쁘게 잘 뽑힌 것 같아서 이번 아이패드 에어는 스카이 블루 제품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계속 실버나 스페이스 그레이만 구매하다 보니 이번에 다른 색깔이 좀 더 끌린 것도 살짝 이유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겉포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다. 그 아이패드 에어가 제일 위에 있고요. 색깔 이쁜데? 디자인이 바뀌어서 에어를 샀다는 느낌보다는 프로를 산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본체가 있고요.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스티커는 크게 2개를 주고요. 20W 충전 어댑터와 그 USB-C 타입의 케이블을 같이 동봉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좋은 변화입니다. 사실 최고의 태블릿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역시나 아이패드 프로가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애플에서 자랑하는 최신 기술들은 모두 아이패드 프로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가격까지 가장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용자가 이 아이패드 프로의 성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능과 가격의 중간 지점에 있는 제품은 바로 아이패드 에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1인치 프로 모델만 하더라도 102만 9천 원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고 선뜻 구매하기에도 좀 어려운 제품이긴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 나온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프로보다 25만원 더 저렴한 77만 9천원에 판매가 됩니다. 물론 77만원도 솔직히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태블릿 PC 중에서 그 중에서도 아이패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아이패드 에어가 가격적으로도 또 성능적으로도 꽤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아이패드만 구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애플 펜슬도 구매를 하고 또 케이스까지 구매를 하고 나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패드 에어는 애플 펜슬을 구매하고 케이스를 구매하더라도 아이패드 프로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매직 키보드 케이스만 구매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하지만 에어 3세대가 62만 9천원에 판매가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나온 에어 4세대도 15만원이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대신에 고민거리도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1세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라고 해도 될 정도로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알루미늄 바디의 카톡티 디자인과 사이즈까지도 프로와 비슷합니다. 버튼 위치도 동일하고 스마트 커넥터를 사용해서 스마트 폴리오나 매직 키보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USB-C는 프로 모델에서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아이패드 에어에서도 USB-C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세대 프로 11인치와 사이즈가 거의 동일하지만 0.2mm 두께가 더 두껍고 디스플레이 베젤 면적이 좀 더 넓기 때문에 에어 4세대는 11인치 모델이 아니라 10.9인치 모델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할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약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0.1인치의 베젤의 차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더 통통하고 뭔가 좀 더 아담한 느낌이 납니다. 아니면 제가 12.9인치의 프로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어를 처음 보고서는 사용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거 귀엽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고 라미네이팅과 P3, 트루톤 등의 주요 기능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이 바뀌면서 에어 3세대에 있던 위아래의 두꺼운 베젤도 이제는 균일하게 바뀌었습니다. 7메가픽셀의 페이스타임 HD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고 12메가픽셀의 후면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ED 플래시는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영상을 찍거나 또 사진을 찍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성능의 카메라는 탑재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아이패드 카메라를 사용할 일이 없는 분들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영상 촬영도 최대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최신 성능의 카메라를 탑재하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정도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18W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에 비해서 에어 4세대는 20W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름대로 이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에서는 페이스 ID를 지원하지만 에어 4세대는 상단 전원 버튼에 있는 터치 ID가 지원이 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모든 애플의 기기 중에서 에어 4세대에 최초로 적용된 기능입니다. 이번에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여러가지 기능들이 탑재가 되었지만 제가 제품을 받고 나서 사용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터치 ID입니다. 요즘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 ID를 사용하는 것이 은근히 불편합니다. 이건 아이패드가 됐던 핸드폰이 됐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이 아닌 밖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페이스 ID보단 터치 ID가 더 편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집에서만 사용한다면 솔직히 페이스 ID가 편하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책상에 아이패드 프로와 매직 키보드를 연결해 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가끔씩 페이스 ID가 잘 안 잡힐 때가 많습니다. 뗐다 붙였다 하는 것도 은근히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와 매직 키보드를 연결해 놓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페이스 ID를 사용하는데요, 이 드는 것도 힘들어서 가끔씩은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페이스 ID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꽤 많이요. 거기다 프로는 전원 버튼을 누르고 페이스 ID로 잠금을 해제하고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에어 4세대는 전원만 누르고 나면 잠금 해제와 동시에 홈 화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스탯도 간편하고 더 빠르게 사용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페이스 I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반대로 이런 무거운 아이패드를 들고 다닐 때는 페이스 ID보다는 터치 ID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는 이렇게 가로 세로로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손가락만 핑거프린트를 남기기보다는 지문을 추가해서 양손을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에어 4세대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2세대 애플 펜슬이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굴러다니는 이 1세대 애플 펜슬을 붙잡고 또 이런 이상한 모양으로 충전을 하고 연동을 하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에어 4세대에서는 2세대 펜슬을 지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상한 모양으로 연결할 필요 없이 이렇게 자석으로 붙이기만 하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세대 펜슬에는 없는 가장 큰 기능인 이 두 번 탭하는 기능이 한 번 사용하고 나면은 1세대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움직이면서 클릭을 하는 것과 필기를 하다가 두 번 탭으로 기능을 바꾸는 것과는 속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2세대 펜슬 지원은 많은 분들이 원했던 기능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프로 사시는 분들도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세대 애플 펜슬을 포함한 거의 웬만한 모든 기술들은 이제 에어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나 120Hz의 프로모션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프로모션이 있고 없고가 프로와 에어를 나누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120Hz의 프로모션은 사실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다면 크게 체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0Hz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60Hz의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것도 큰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저런 아이패드를 다양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 매번 바꿀 때마다 그 차이점을 많이 체감하게 됩니다. 어떤 앱들을 사용할 때 느끼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홈 화면에서 페이지를 전환할 때 아이패드 프로는 부드럽게 넘어간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외의 아이패드들은 뭔가 화면에 잔상이 느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모션 기능 때문에 필기감에서도 차이가 좀 나기는 합니다. 더 부드럽게 써지는 것 때문에 필기가 잘 되는구나 라고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제가 비교 영상이나 아이패드에 관련된 영상을 찍을 때 가장 설명하기가 또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가서 체감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프로모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매장에 가서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부분은 역시나 용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뭐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64GB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나 애플스럽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중간에 128을 건너뛰고 바로 256GB를 구매해야 되는 것도 역시나 애플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용량을 고민하다 보면 차라리 이 정도 돈 줄 거면 그냥 11인치 프로를 구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격 정책을 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살짝 조심스럽게 듭니다. 인터넷을 주로 사용한다는 입장에서는 64GB이 그렇게 빡빡한 용량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아이패드로 약간의 게임을 돌리고 또 영상 작업을 한다든지 그 외에 다양한 어플들을 사용하다 보면 64GB는 솔직히 적당한 용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프로 모델에서 가장 고질병으로 있었던 이 아이패드가 휘는 밴드게이트가 과연 해결이 되었느냐인데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기로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밴드게이트 문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조만간 유명한 유튜버 분들께서 관련 영상을 찍어주실 거라고 믿고 영상을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아이패드가 더 끌리는지 귀한 의견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그 댓글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구매에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